요즘은 새로운 걸 배우려다 괜히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르면 배우면 됐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죠. 이 나이에 이걸 꼭 알아야 하나. 괜히 시작했다가 더 초라해지진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앞에 서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못 따라갈까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배움 앞에서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은 새로운 걸 배워야 할 상황이 오면 마음이 먼저 한번 움츠러듭니다. 예전에는 모르면 배우면 됐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스마트폰 화면 앞에 서서 한 번 더 눌러볼까 망설이다가 괜히 잘못 건드릴까봐 그냥 내려놓은 적도 있고요. 키오스크 앞에서 줄이 길어질까봐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배움 자체를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배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배우는 순간 느껴질 감정이 버거워서요. 이 나이에 이걸 왜 괜히 시작했다가 더 초라해지면 어쩌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꽤 큰 소리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 기능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평가와 비교입니다. 잘해야 할 것 같고, 남들만큼은 해야 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래서 배우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조건을 달아버립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 나이에 모르면 안 된다. 그 조건들이 배움의 문턱을 점점 높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틀리면서 배웠습니다. 틀려도 괜찮았고, 느려도 괜찮았고, 못하면 다시 하면 됐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움에는 여유 대신 긴장이 먼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 책임이 많아진 만큼 실수 하나에도 의미를 크게 부여하게 된 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는 선택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배움이 힘들어진 게 내가 뒤처져서가 아니라 배움 앞에 서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카무라 텐푸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더 배워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배우기 전에 이미 겁부터 먹고 있었구나. 배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두고 있었구나. 그래서 발걸음이 무거웠던 거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배움 앞에서 느끼던 막막함이 조금은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배움 앞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배움을 시작할 때 기준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적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분위기 속에서, 비교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이었죠.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이 나이에 이걸 몰라도 되나. 이 말들 속에는 능력의 문제보다 기대의 문제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우는 일 자체보다 배웠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배움은 호기심이 아니라 평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잘하면 다행이고 조금만 버벅이면 괜히 초라해지는 자리. 이쯤에서 저는 다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카무라 템푸는 사람을 가로막는 건 환경이나 조건보다 마음이 먼저 세워놓은 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두려워하게 된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배움 앞에 너무 많은 조건을 미리 붙여왔기 때문이었구나. 잘해야 하고, 빨라야 하고,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조건들 말입니다. 이 조건들은 겉으로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기준 같지만 사실은 나를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심리학자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능력 그 자체보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신감을 가지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렸습니다. 배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나는 안 될지도 몰라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 순간부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처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배움을 앞두고 늘 스스로에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걸 시작해도 될 자격이 있는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남들 앞에 내놓아도 괜찮을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작할 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배움 앞에서 느끼던 그 묘한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뒤처질까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의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뒤부터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말 대신 이걸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배움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배움은 다시 시험장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도 되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배움의 기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오랫동안 배움을 결과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익히는지,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남들 앞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내는지. 그런데 이 기준은 지금의 삶과는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의 배움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 잣대를 들고 스스로를 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배움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잘하는지 대신 머무를 수 있는지로요. 이 기준을 바꾸자 배움의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고,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지나가도 됐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도 없었고, 필요한 것 하나만 손에 익히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배움은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겁을 덜어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전에 읽었던 캐럴 드웨기의 말이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재능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저는 이 말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의 배움에는 완성된 결과보다 열어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처럼요. 그래서 배움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두자. 느리면 느린 속도로 가자. 중요하지 않은 건 굳이 애쓰지 말자. 이 세 가지만 허락해도 배움은 갑자기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벼워지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실력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배움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 느낌 하나가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상황 앞에서도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보다 일단 옆에 있어 보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배움이란 말을 들으면 부담보다 여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고 나니 배움은 다시 내 삶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배움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한 연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움의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바꾸고 나니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배움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새로 배워야 할 상황이 오면 마음이 먼저 바빠졌습니다. 이번엔 또 못 따라가면 어쩌지?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이 배움보다 앞서 있었죠. 그런데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고 나니 이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금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일상에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예 시도하지 않았을 일들을 이제는 잠깐이라도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손이 한 번 더 갔고 손이 가다 보니 익숙해지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예전처럼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모르나 하는 대신 이건 처음이니까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삶 전반에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낯선 상황,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으니 삶의 긴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마치고 나면 괜히 피곤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 피로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특별한 성취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마주해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움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기 시작한 것. 어쩌면 이게 이 나이의 배움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용기를 내라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허락에 가까운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의 배움은 젊을 때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불안 없이 살아가기 위한 정리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고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더 증명하기 위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일상을 조금 덜 불편하게, 조금 덜 두렵게 만들기 위해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늦었다는 말은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배우고, 지금의 속도로 익히고, 지금의 기준으로 멈춰도 되는 것. 이게 지금의 삶에 어울리는 배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은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배움 앞에서 겁이 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조금 천천히 데려가도 괜찮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낸 시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에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배우려다 조용히 멈췄던 순간일 수도 있고, 괜히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억 앞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말을 건네도 괜찮겠습니다. 못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배움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당신은 어떤 배움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나요?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